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이며 인구는 9,649만 1,146명으로 세계 15위다. 2018 통계청, UN, 대만 통계청 기준. 한국의 신혼부부들이 여행지로 곧잘 가는 곳이 또한 베트남이다. 이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으로 말미암아 아세안 축구연맹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이 같은 낭보에 지금 베트남 전역은 박항서 감독 신드롬에 빠져있다고 한다. 박 감독은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응옌 수원푹 총리로부터 우승 메달을 받았는데 기자회견에서 우승의 영광을 베트남 국민들에게 돌린다. 나를 사랑해준 만큼 베트남 국민들이 대한민국도 사랑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국민들의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았다. 이처럼 애국적인 발언이 또 있을까? 뿐만 아니라 결승골을 넣은 응우의 난둑의 대선, 그 골에는 우리 대표팀 23명 전체의 혼이 담겼다고 생각한다. 정말 멋진 골이었다. 고 칭찬한 뒤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준 한국 국민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참 겸손하고 예의까지 갖춘 진정한 리더라는 생각에 흡족했다. 박 감독의 선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감독은 12월 16일에 베트남 자동차 업체인 타코의 창립 15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이 업체에서 받은 경력금 10만 달러를 축구 발전과 이웃 돕기에 써달라고 쾌척했기 때문이다. 한편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아세안 축구연맹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각종 포상금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여 눈길을 끌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느낌에 역시나 기분이 좋았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대한민국의 위상까지 덩달아 떨친 박항서 감독에게 정부에선 응당 훈장이라도 수여하는 게 국가적 도리가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 훈장의 종류 및 훈장의 서열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1. 무궁화 대훈장. 2.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3. 국민훈장, 무궁화, 모란, 동백, 목련, 성류. 4. 무공훈장, 태극을지, 충무, 화랑, 임원. 5. 금정훈장, 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6. 보국훈장, 통일, 국선, 천수, 3.1, 광복. 7. 수교훈장, 광화, 흥인, 숭례. 무궁화대 훈장은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한다고 한다. 따라서 박항서 감독에겐 이에 준하는 훈장의 수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베트남 전쟁. 비에트남 원은 베트남의 통일 과정에서 미국과 벌인 전쟁 1960에서 1975를 말한다. 1960년에 결성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NLF가 베트남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위해 북베트남의 지원 아래 남베트남 정부와 이들을 지원한 미국과 벌인 전쟁이다.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프랑스와 벌인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1946, 1954와 구분해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도 하며 남베트남 정부가 붕괴된 1975년 4월 30일까지 지속되었다. 월남전이라고도 한다. 초기에는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과 남베트남 정부 사이의 내전이라는 성격을 띠었으나 1964년 8월 7일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구실로 북베트남을 폭격한 뒤 전쟁은 북베트남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 하에서 한국, 타이,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등이 참전한 국제적인 전쟁으로 비화되었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였다. 한국은 1964년 9월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비전투 요원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맹호부대와 청룡부대, 백마부대 등 무려 30만 명이 넘는 전투 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했다. 그 과정에서 1만 6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많은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 피해 등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빼내서 월남으로 파병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군을 파병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반대급부로 베트남전 파병을 통해 한국은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통한 이른바 베트남 특수를 누렸다. 이 베트남 파병을 통한 베트남 특수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신화를 만드는 데도 충분히 기여했다. 베트남 파병은 이와 같이 베트남 특수를 통한 한국 경제에 도약을 가져왔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베트남 국민들의 정서에서 보자면 한국의 그러한 눈부신 발전은 사실 눈엣가시로 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지난 역사의 어떤 앙금이자 부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민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는 대국민적인 마인드까지 보여주는 듯하여 더욱 흐뭇했다. 만약에 박항서 감독이 없었다면 베트남 축구의 승리 또한 언감생심이었음은 당연한 상식이었다. 고로 박항서 감독에게 국민훈장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한 조직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야 한다. 리더십과 팔로우십. 10년 만에 2018 아세안 축구연맹 AFF 스즈키컵에서 우승한 베트남 팀의 성공 뒤에는 박항서 감독의 과정 중시 리더십, 진성성 리더십과 묵묵히 박 감독을 따라준 선수들의 팔로우십이 있었다. 과정 중시 리더십.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절대 고개 숙이지 마라. 지난 1월 아시아 축구연맹 AFC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베트남이 준우승한 직후 박 감독이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한 말이다. 박 감독은 연장전 끝에 우승을 놓치고 실망한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포옹하고 우리는 베트남 축구의 전설이다. 다음 기회에 우승할 수 있다고 다독였다.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박 감독의 과정 중시 리더십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다. 베트남은 승부에서 졌다. 그러나 박 감독은 선수들 앞에서 패배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좌절감을 드러내거나 선수들에게 패배의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다. 비록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과정에서는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병준 인하대 체육교육학과 교수는 과정 중시형 지도자는 상대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선수의 실력이나 팀플레이가 이전보다 향상됐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도전과 노력 정도를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삼는다. 즉, 숙달 분위기 형성을 중요시 여긴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박항서식 리더십이 선수들의 팔로우십을 낳았고 이는 다시 베트남 팀 전력 향상의 원동력이 됐다는 설명이다. 평소 숙달 분위기에서 훈련한 선수들은 경기 결과에 대한 불안감과 패배 시 충격이 덜해요. 또 노력과 도전, 기량 향상 정도로 평가받기 때문에 평소 훈련을 열심히 하고 경기에서 사력을 다해 뛰어요. 과정에 충실한 거죠. 이는 당연히 팀 전력 상승과 연결됩니다. 진정성 리더십. 오센틱 리더십. 베트남 팀의 성공 과정에서 박 감독의 진정성 리더십, 오센틱 리더십도 돋보였다. 진정성 리더십은 스스로와 타인을 섬기는 리더십이다.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윤리성, 진실성, 소통과 격려가 바탕이 된다. 박 감독은 지난해 10월 베트남 팀 감독으로 부임한 후 진정성 리더십을 몸소 보여줬다. 지난 15일 스즈키컵 우승 후
박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장. 흥에 취한 일부 선수들이 행사장에 난입해 박 감독에게 물을 뿌리고 책상을 두드렸다. 박 감독은 이런 선수들에게 아빠 미소를 짓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스즈키컵 기간 중 허리 부상을 당한 선수에게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양보하고 지난 8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들 발을 직접 마사지해주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병준 교수는 박 감독은 모든 선수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팀과 관련된 사실이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 선 멘탈 후 경기력 철학 아래 선수들의 정서를 돌본다며 이러한 리더십은 전력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계속 도전하고 새로운 기록을 쌓아가는 베트남 팀을 만나 최고 시너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유교 국가예요. 그 결과 팔로우십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 가족을 중시하죠. 선수들이 인간미 넘치는 박 감독을 아버지 또는 가족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든든하고 편안한 울타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도전 정신이 발휘되고 승리 경험을 반복하면서 팀 응집력이 좋아진 겁니다. 동영상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